어, 진중권 저널리즘이란 말이에요. 지금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진중권 저널리즘. 진중권을 갖다 쓰는 거. 근데 실제로 그 이번에 민원연이 그러니까 그 오마이뉴스가 이거를 분석한 걸 보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이후에 진중권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더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간질이잖아요. 진중권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거기에 그냥 매료된 거죠. 네. 그런 캐릭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봐도 진중권 말이면은 기자가 기사를 쓸 필요가 없어.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김혜영 최고위원 얼마 전까지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갖다 쓰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김혜영도 금태섭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이간질 프레임에 안 말리려면 말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야 되거든요. 푸나님,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때 기자가 제게 제안을 했다니까요. 문재인 대표를 조금만 비판해 달라고. 그럼 일면 탑이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2004년에는 정현주 사장 한 번만 비판해 달라고.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기자가 이틀 동안 죽을 쳤다니까? 칼럼 하나 써달라고? 근데 그분들은 저를 어딜 보고 제가 안 쓸 거, 너무 안 쓸 것 같지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런 경우 지금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13개월간 중앙 지역 종합지 경제지 전문지 방송사 등 54개 매체에서 보도한 진중권 기사가 7,054건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도 나오기 전부터 예고 기사부터 막 이분들 다 해가지고 인터뷰 기사에 그래갖고 그 점은 좀 부러워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알려서 책 나가게 해주니까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조국 백서를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진중권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채팅창에 댓글이 달려요. 진중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언론이 그렇게 진중권을 뿌려대면 우리가 반론권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11개 종합 일간지 조선일보 진중권 보도만 765건, 우와. 세계일보 722건, 우와. 중앙일보 661건. 우와. 그러니까 이들의 이간질이 얼마나 늘어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은 좋겠다. 실제로 똑같은 구조로 제가 10년 전부터 일베에 대해서 이거 문제 심각하다 하면 그때부터 이런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같은 구조로. 걔네들 거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거 퍼오지 마라.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그 방치한 결과가 그 얘기들이 완전히 사회적 문제가 됐듯이 진중권도 똑같다 봅니다. 자, 진중권 이야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언론들이 뭐 진중권 이거 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중권 파리. 진중권은 조국 파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대표 비난한 사람들은 다 종편의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진중권도 저는 학습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몇 명이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면 종편에서 하루 종일. 그런 식의 학습이 돼서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기사, 옹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조중동에 실리는 거 봤어요? 실릴 때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옹호했다고 욕할 때. 그 외에 이런 식으로 뭐 그대로 중계해 주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학습을 해서 관심 받는 법을 진중권이 익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관심병자, 관심종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관심종자는 단순하게 그들이 관심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되고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을 해쳐요. 내부를 파괴시켜 버린다고. 내가 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저쪽에 잘 써먹히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5명이 모여가지고 쓴 책이 조국 흑서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도 좀 부럽더라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것도 비난썰, 문재인 정부, 조국 비난썰. 그걸 보셨어요?
아니요, 비단 썰. 그런데 100만 원씩 받았다잖아요. 어. 대담 그거 하고. 저도 직접 사진 못했는데 그 박지훈 대표님 글 보니까 직접 사셨더라고요. 근데 박지훈 조국 샀어요. 전 장관님 얘기가 21%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챕터 조국 두 극서 개. 사기 아니냐. 음. 그렇게 조국 마케팅 해놓고 정작 20%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그 내용 없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들 그냥 떠들어놓은 것 아, 같아요. 책 쓰기 5분의 쉬워요? 4. 책 쓰기 쉽다고 봐봐요. 그냥 떠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1시간 방송한 걸 책으로 내면 책 한 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마케팅하고. 제목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걸로 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에라이. 아니 푸나님이 이제 그런 책 쓰면 조중동이 이 진중권보다 더 많이 싫어요. 대표적인 친문 팟캐스트 아, 푸나 이름 가로하고. 그래놓고 이제 네. 그가 뭐 문재인 정부 저격 뭐 이렇게. 그렇지. 에라이 맞아. 나쁜 놈들아. 난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존재의 가치인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걸 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이 긍정적 명성이 아니면요. 그건 자기가 죽는 행위예요. 아, 그 명성이 아니라 저는 그냥 악명이 아닐까 네. 합니다. 그 자기가 죽는 행위라고. 의견입니다. 실제로 저도 작년에 총선기획단 들어왔을 때 계속 기자들이 한 며칠간 계속 전화 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였어요. 조국 전 장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남녀 문제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제가 그런 막 가족 인질극 얘기하니까 그걸로 욕먹어. 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만약에 진중권처럼 한마디만 했으면 황희두는 그냥 우리하고 이렇게 만날 일은 없고 어쩜 이번에 거기에 이름을 그 책의 이름 우리 방송하면서 몇 년 동안 책선 제안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방송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그 비하인드로 쓸 거 많아요. 근데 그렇죠. 재밌게.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현직 정치인들을 저격을 해야 돼요. 아 그러네. 민주당 경우에도 섭외라든지 등등에 보면 내가 부글부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태도가 나빠가지고. 그걸 책을 어떻게 씁니까? 그거 나중에 책 쓰면 조선일보가 대서득필하겠다. 그래서 안 쓴다고. 자, 어쨌건 진중권 씨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요즘에는 그냥 그 측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영혼이 갉아먹혀져서 흑화되고 있는 걸 모르는 자들이 난 잘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일단 너무 진지했나 봐. 재밌는 놈 하나 다시 끌어올게요. 진중권.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조카 정도 돼서. 그 뉴스톱이라고 하는 곳에 김준일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분이 만든 용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 진중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사 편하게 쓰고 클릭수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진중권이 사실상의 기자처럼 진중권의 글이 신문 지면에 그냥 그대로 실리고 이런 건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진중권 전 교수의 본인의 주장이 기사화가 많이 되어 영향력이 강해지니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언론이며 언론이 진 전 교수 페북 글을 별다른 취재 없이 복사에 붙이침하는 이러한 현상은 저널리즘 몰락의 징후다. 소위 드리는 시간 대비 클릭수가 좋기 때문에 클릭에 목숨을 건 언론이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지만 저널리즘적 가치로 본다면 진중권 저널리즘은 자기 파괴 형식이며 진중권 저널리즘이 확대된다고 저널리즘 신뢰도가 올라갈 리만마다. 요랬고요. 진중권이요 올 상반기 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 18위였답니다. 하필 또 18위였어요? 김어준이 최근 시사저널 조사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 그러니까 김어준이 영향력 있는 언론이 2위에 올라가니까 진중권이 저렇게 날뛰는 측면도 있다는 거야.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쓴 글이 진짜 재밌어. 김어준 저널리즘은 언론 불신 시대의 증표. 진중권 저널리즘은 언론 실종 시대의 자화상. 정말 훌륭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진중권 아저씨가요. 진중권 이제 조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것들이 하루 10개가 넘어요. 그냥 막 그 사람은 봤을 때 비판만 해요. 이게 잘못됐고 미학적으로 잘못됐고 결론은 없어. 그냥 잘못된 거에 대한 대안 없이 비판만 계속하는 거가 하루에 10개가 나와. 이 직업을 예. 페이스부커라고 하면 되겠지. 페이스북 아니 이 사람은 강연가예요. 어? 이 사람이 최종적인 직업은 뭐냐면 강연자야. 이 사람의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은 강연을 나가서 받는 강연료예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쓰는 거 양산되는 거고 그리고 칼럼도 쓰는 거죠. 근데 봐봐.
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이라고 18위 아무래도 18인데 이게 낮은 것 같죠. 언론에 가장 인용 많이 되는 인물들 한번 위에 있는 사람 한번 꽂아볼까요? 대통령. 이 코로나 시대 대통령, 국무총리, 조국, 질본 부장, 조국, 뭐 실제로 그 대한민국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18이면. 18일 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분이 18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말 그대로 보수 언론들이 꼭 필요한 워딩을 지가 대신 해줬어요. 그렇지. 예, 걔 대신 해줘가지고 계속 소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한 게 사실 기껏 18인데 이분이 18일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고생 뭐 했어요? 중앙일보의 특채도 되시고 특채된 거지, 그러니까. 특채도 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 고소도 당하시고 이번에 근데 참 이분은 이렇게 계속 이제 진보적인 자기네들이 무슨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보고 열받았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 자기들이 진중권이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우리가 노무현 정신에 더 가깝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가짜으면서도 화가 나는 게 자기네들 어떻게든 진보라는 이미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보수 언론들이 봤을 때 마치 진보 내부에서의 반성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용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노무현 정신을 이제 와서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하고 정말 이제는 자기 뭐 얼굴 팔 수 있고 돈 팔 수 있으면 무엇을 아무거나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제2의 조갑제가 되고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조갑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조갑제가 나올 수 있는 그 분명한 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좌우라는 것을 밝히는 게 없어요. 나는 좌우고 우라는 거 없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하고 뒤에 있는 옛날에 있는 박근혜 소환하고 미통당 소환하고 민주당 소환하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 없이 그리고 어떤 거에 대안이 없어요. 그냥 니들 잘못했잖아. 니들 그래. 니들 나쁜 거야. 그걸 또 되게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가 미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렇죠. 진중권이 미학이 뭔지를 규정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학이 뭔지. 자기 전공이었겠지만 어쨌건 이 진중권은 입으로 망할 거다. 이미 예측을 했었고요. 최근에 조국 흑서라고 불리는 책 있잖아요.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이게 진중권이 한 말이에요. 이 책, 조국 흑서를 만드는데 비용 달랑 500만 원 들었다. 조국 백서팀은 3억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라고까지만 했으면 고발 안 당했겠지. 완전 사기다. 어휴, 저 인간들 나라 국간도 저런 식으로 털어먹고 있겠지. 그러니까 조국 백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3억을 이제 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 지금. 저렇게 털어먹고 있겠지. 그러면서 김민웅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께서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진중권은 되게 이제 관종이면서 약간 쿨병 걸린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이런 거군요. 완전 사기. 저 인간들 나라 국간 저런 식으로 털어먹고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고 농담조로 얘기하고 이거를 마지막에 덧붙이는 쿨병에 걸려 있고요. 쿨병에 걸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진보에서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도 못했어요, 사실. 자기가 계속 진보의 인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행세는 해왔지만 누가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조그만 방송에서 몇 마디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동양대라는 대학교의 교수 자리 하나 차긴 했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보수적인 목소리 하면서 뭐라 해야 될까 우파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우파의 무슨 거물 우두머리인 줄 알아. 그러고 이제
말을 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냥 막말 막 뱉는 이런 수준이 가버린 거거든요. 뇌에 있는 거 꺼내는데 500만 원도 많이 든 거지. 사실 팩트를 확인하고 글을 쓰는 미친놈들이죠. 건. 그러니까 책 자체의 질이 달라요.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뇌피셜로 떠드는 거를 그대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조국 백서는 각종 자료와 이런 걸 다 등장시켜가지고 그렇죠. 완벽한 한 권의 자료집을 만든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 주둥이 함부로 놀리다가 바로 고발 고소 당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3억을 모금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개인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원.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금을 해본 사람들은 다 나는 그런 모금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회 시스템은 그런 거라고. 사회 시스템은 특정 이걸 누가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 조국 백서 쓰는 저자들만 해도 여러 명이잖아요. 추진위원장은 거기에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우리는 5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니들은 지금 그 3억씩이나 걷어서 뭐하냐? 니들이 해먹었지? 이렇게 말하면 이 싸가지는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얘는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미학자로 할 수 있고 돈평가로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언론은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완전 사기이며 어유 저 인간들 나라 곳간도 저런 식으로 털어먹겠다고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관종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너의 입을 막아줄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훈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적 고소 대비한 비용이 허위사실 유포 고소 고발 비용으로 쓰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김민훈 교수님 서초동 베이스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보금을 더했을 때 네. 소송 비용까지 소송 포함했는데 비용까지. 진중권이 딱 걸린 거네. 아, 이럴 줄 알았다 이씨. 서초동 베이스에게 연락 주시면 저렴하게. 찾아뵈. 그리고 책 같지도 않은 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담 몇 번 해가지고 책을 내는 게 그거 나 진짜 힘들어. 그게 300만 원짜리 책인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그 화면 앞에 보이죠? 조국 백서. 그리고 최민희 의원의 힘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니 의외로 재밌어요. 네. 의외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게. 자, 알겠습니다. 어우, 진이 다 빠져요. 자, 진중권 정말 내가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중권이 이제 법적인 이제 조국 장관처럼 여기저기 고발 당해가지고 법원에 들락거릴 날도 머지 않았어요. 한번 당해봐야죠. 그래야 친구의 심정을 자기가 알 거예요. 우리 국기의 심정을 맨날 국기라고 이게 자랑하는데. 이 상황은 딱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딱 걸린 거예요.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까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금액이 걸린 문제고 그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나 뭐 김민우 교수님 말처럼 촛불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진중권 씨는 이제부터는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철컹철컹 가능성이 있다. 자, 아니 민사도 같이 가야죠 이거는. 여기 이것도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민사도 같이 가야죠. 정변이 민사 잘하나? 요? 이거는 직업적인 전문성을 자꾸 건드리시는.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개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정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는 항상. 예.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